자, 그럼 오늘 수업은 2단 내기. 자, 오늘은 전류 전압 저항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공부할 겁니다. 그래서 저번 시간에 했던 거 한 번 더 복습하는 의미로 간단하게 볼게요. 전류는 무엇입니까? 자, 전류는 전하의 흐름이라고 합니다. 전하의 흐름이면서 전류는 인텐시티라고 했습니다. 인텐시티에서 무엇을 가지고 옵니까? 첫 번째 글자를 가지고 와서 전류를 나타내는 전류의 기호는 무엇이다? 대문자 I입니다. 대문자 I. 그리고 전류의 단위는 과학자 이름을 드리기 위해서 단위는 무엇을 쓴다? A라고 쓰고 암페어 또는 밀리 암페어. 그래서 암페어와 밀리암페어를 씁니다. 그럼 이때 단위 환산이 중요하다고 했어요. 뭐? 1암페어는 얼마다? 1000밀리암페어입니다. 그래서 단위 환산 1암페어는 1000밀리암페어입니다. 단위 환산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래서 전류는 전하의 흐름이고 전류의 기호는 I이고 단위는 암페어와 밀리암페어를 사용합니다. 하고 나와줍니다. 그럼 이제 전류는 전하의 흐름을 갖다가 전류라고 해요 하고 나와 있는데 우리가 중학교 때 배우면서 초등학교 때 있던 전기 기호가 있어요. 건전지를 보시면 이렇게 선명하게 튀어나온 게 플러스극이야. 그리고 매끈하게 되어 있는 게 마이너스극이야. 그럼 여기에 이렇게 연결해서 누가 연결되어 있겠어요? 고마전과 이렇게 연결되어 있겠죠. 고마전과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우리는 전류는 항상 어디에서 어디로 흐른다고 배웠다? 전류의 방향은 플러스 극에서 나와서 마이너스 극으로 흐릅니다. 그럼 여기가 무슨 극이야? 플러스. 여기가 마이너스. 어떤 친구가 플러스에서 나와서 마이너스 간다 했더니 이렇게 가야 되는데 뒤진다. 무슨 원전기에서 가는 게 아니고 항상 플러스에서 나와서 마이너스로 들어가는 게 뭐다? 전류겠죠. 그래서 전류의 방향을 A라고 할게요. A 방향으로 전류가 흘러요. A 방향. 자, 전류가 이렇게 흐르는데 과학이 발달했어. 과학이 발달해서 이 도선의 일부를 잘라왔어. 도선의 일부를 잘라와서 우리가 연구를 했어. 얘를 갖다 이렇게 쫙 늘렸어요. 쫙 늘려서 이렇게 봤더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도선 안에 무엇이 있는가? 이렇게 고정되어 있는 아이들이 있어. 고정되어 있는 아이들. 자, 도선 안에 이렇게 고정되어 있는 아이들이 뭐더라? 원자, 핵. 원자핵이에요. 얘들은 뭐 돼 있더라? 고정되어 있어. 그럼 여기 안에 무엇이 있어요? 통할 만한 아이들이 들어있어. 통할 만한 아이들이 이렇게 들어있으면서 얘들이 움직여. 얘들이 움직이는데 이렇게 돼요. 지 마음대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해.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무질서하게 막 움직이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 경우가 무엇입니까? 하고 봤더니 요 노란색을 띠는 통할 만하게 생긴 얘가 바로 뭐더라? 전자. 항상 전자가 뭐합니까? 이동하는 거. 움직이는 아이는 전자가 이동. 원자핵은 고정되어 있어. 그런데 이 전자가 미친 듯이 막 불규칙하게 움직여. 이렇게 전자가 불규칙하게 움직일 때가 무엇이다? 전류가 흐르지 않을 때. 전류가 흐르지 않을 때 전자는 어떻게 움직이더라? 불규칙했다. 그런데 전류가 흐를 때 봤더니 어떻습니까? 봤어요? 전류가 흐를 때 봤더니 원자핵은 그대로 있어. 원자핵은 고정이야. 안 움직이니까. 원자핵은 그대로 있는데 이렇게 지 마음대로 움직이던 전자들은 이렇게 지 마음대로 움직이는 전자들이 일정한 한방향을 향해서 이렇게 움직입니다. 일정. 한방향을 향해서 이렇게 움직여줍니다. 전자들 일정한 방향. 자, 전자들이 한방향을 향해서 움직일 때가 무엇입니까? 전류가 흐를 때입니다. 전류가 흐를 때 전자는 어떤 방향을 가리키더라? 한방향. 한방향 또는 일정한 방향을 가리켜요. 자, 전류가 흐를 때 전자들은 한 방향을 가리키는데 전자는 우리 배웠어요.
전자는 뭘 띈다고? 원자핵이 플러스를 띄고 전자는 뭘 띈다고? 마이너스. 자, 마이너스를 띄는 전자들은 무슨 극으로 가려고 할까요? 그렇지, 플러스고. 그러면은 여기에서 중요한 게 나와요. 여기에서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보면 여기를 알아보고 여기를 알아볼게요. 그럼 전자가 들어가는 나가 플러스가 되는 거고 전자가 나오는 가가 마이너스가 마이너스. 마이너스. 그래서 전자는 어떻더라? 한 방향으로 이동하는데 전자 이동을 봤더니 항상 전자는 마이너스 극에서 나와서 무슨 극으로 들어가더라? 플러스 극으로 이동됩니다. 그럼 우리는 알 수 있네. 전류는 플러스에서 나와서 마이너스로 간대. 그럼 전자는 마이너스에서 나와서 플러스가 되죠. 전자는 마이너스에서 나와서 플러스가 됩니다. 자, 그러면 전류의 방향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가는데 우리가 공부를 했더니 전자의 이동 방향은 마이너스 극에서 나와서 플러스 극으로 갑니다. 플러스 극. 그래서 무슨 방향이다? 이 방향. 자, 그럼 전자와 전류의 이동 방향은 항상 무엇이다? 반대입니다. 반대. 전자와 전류의 이동 방향은 항상 반대야. 그러면 실제로는 전류는 전자가 이동해서 전류가 흘러. 그래서 전류의 방향도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꿔야 되는데 과학자들이 이거 전자를 알기 전에 그냥 전류는 플러스에서 나와서 마이너스로 흐른다라고 했기 때문에 인정을 해준 거야. 그리고 이거 시험 문제를 했더니 애들이 뭐 해요? 많이 틀려요. 좋아, 그대로 하는 거야. 안 바꾸고. 그래서 전류의 방향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실제로 전류를 흐르게 하는 전자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그래서 전류의 방향과 전자의 이동 방향은 서로 뭐다? 반대. 그리고 시험에 잘 나와요. 여기 있죠? 그래서 시험에 많이 나오는 녀석. 그럼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1A의 정의가 나오는데 1A는 무엇입니까? 하고 물어요. 옛날에 많이 나왔는데 요즘에는 조금 힘들더라고요. 1A의 정의. 1A의 정의는 1초 동안 1초 동안 우선에 한 방향을 0.25 받은 때 18대 전자가 이동할 때 전류의 1A의 정의. 아, 쌤! 1A의 정의가 학교 시험에 성북중학교 나왔어요. 성북중학교 학교 선생님이 이거 좋아해요. 그래서 어떻게 외우는가면 이렇게 외우면 돼요. 자, 1A의 정의는 무엇이냐? 1초 동안 도선의 한 단면을 6.25 곱하기 11, 18승계가 지나갈 때 전류의 세기예요. 즉, 18, 625 이렇게 외웁니다. 뭐라고 나오니까? 기억 니은 찍으면서 모르는 것만 나오잖아. 그러니까 1A는 뭐다? 1초 동안에 C8, 625더라 이렇게만 외우시면 돼요. 1초 동안에 뭐다? 625는 전쟁이죠. 그쵸? 전쟁은 모든 사람에게 행복을 주는 게 아니고 고통을 주잖아. 그러니까 전쟁은 C8, 625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됐죠? 우리 과학생은 맨날 욕으로 외우래요. 이러는데 집에 가서 공부하실 때 이렇게 하지 마요. 마음속으로 공부하실 때 쌤이 시험 문제에서 2학년 때 이제 중간고사 볼 때 1A의 정의. 중간고사 뭐 기말고사 볼 때. 성북중학교 시험에 나와요. 1A의 정의. 쌤이 그래서 1초 동안 18, 6개월에 그거 찾으시면 돼요. 알겠죠? 그럼 절대로 안 까먹겠죠? 그렇게 해서 기억해 주세요. 자, 이게 1A의 정의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해서 전류 이동 방향과 전자의 이동 방향은 항상 무엇이다? 반대고 전류가 흐르지 않을 때 전자는 무질서하게 또는 불규칙하게 움직이고 전류가 흐르는 전자는 한 방향으로 이동하는데 항상 전자는 마이너스에서 나와서 플러스로 들어갑니다. 하는 거. 그래서 가끔 시험 문제는 요게 나와요. 어떻게 나오는가 하면 여기에다 A라고 두고 여기에다 B라고 두고 그리고 원자에 이렇게 고정시켜놔. 그 다음 여기 전자가 이렇게 들어있어. 전자가 들어있는데 전자가 이번에 이렇게 방향을 가르쳐요. 전자가 가르치는 방향이 이렇게 하면서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으면서 문제를 이렇게 냅니다. 전류 방향은 전자의 이동 방향.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우리는 뭘 해야 되는가 하면 요거를 해야 돼. 아, 전자가 들어가는 A가 플러스 극이고 전자가 나오는 B가 마이너스 극이네. 그럼 전류의 방향은 A에서 B. 전자 이동 방향은 B에서 A. 요거 물어보는 거죠. 요렇게. 됐죠? 그래서 요 내용에서 요렇게까지 응용할 수 있으면 완벽하다. 됐습니까? 자, 그럼 이제 바로 문제 볼게요. 61쪽에 1번, 2번 바로 풀어주세요. 61쪽에 1번, 2번. 자, 그럼 답이 금방 나왔죠? 그럼 여러분이 채점합니다. 전자의 이동 방향은요, 전자는요, 마이너스에서 나와서 플러스로 간다고 했어요. 그럼 전자는 마이너스에서 나와서 플러스로 가니까 A 방향이고, 전류는 플러스에서 나와서 마이너스로 간다 했으니까 B 방향이죠. 따라서 전류와 전자의 이동 방향은 항상 반대이다. 실제로는 전자의 이동 방향이 맞는 거예요. 알겠죠? 다음 두 번째, 이제 여기에서는 A하고 B에 무슨 급인지 적어 놓는 게 중요한데 딱 봤더니 빨간색 말고 화살표 있는 전자가 A에서 B로 가네요. 그러면 A가 마이너스고 B가 플러스라고 적어주세요.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1번 답. 전자가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네요. 또는 일정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네요. 그러면 전류가 흐르는 상태이고 A는 마이너스, B는 플러스입니다. 이렇게 해주면은 전류에 대해서 끝이 납니다. 됐습니까? 그럼 전류에 대해서 해야 되는 거 여기까지 끝. 그럼 여러분이 쌤이 요거를 살짝 치울 동안 68쪽에 1, 2번 한번 해봐요. 68쪽에 1, 2번. 얘도 답이 금방 보일 거예요. 그럼 이제 두 번째 거 하러 갑시다. 전압. 전압이란 무엇입니까? 전류를 흐르게 하는 능력, 전압을 흐르게 하는 능력. 자, 전압을 갖다가 좀 더 큰 의미로 전류. 자, 전압을 흐르게 하는 능력 또는 전류를 흐르게 하는 능력을 전압이라고 합니다. 그럼 전압은요? 볼타지였어. 자, 볼타지에서 V를 가지고 오면 되니까 전압을 나타내는 기호 V. 그 다음에 전압을 나타내는 단위가 뭐라고요? 볼타라는 과학자. 이탈리아 과학자. 볼타. 그래서 볼타라는 과학자에서 나왔을 얘는 뭐라고 읽어주세요? 볼트. 문자에 볼트할 때 나오는 볼트. 그래서 전압은 VV예요. 얘는 헷갈릴 거 없어요. 전압은 VV. 자, 전류를 흐르게 하는 능력 또는 전하를 흐르게 하는 능력을 갖다가 무엇이라고 합니까? 전압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 전압은 무엇의 흐름에 비교해서 나타냅니까? 물의 흐름이에요. 얘는 세 개 있으니까 그냥 설명드리면 돼요. 물의 흐름을 전류의 흐름에 뭐 합니까? 비교. 물의 흐름을 전류의 흐름에 비교해서 뭐 합니까? 설명을 해줍니다. 전화가 같이. 자, 그러면 이렇게 탁구가 있어. 여기 탁구가 있어. 그럼 여기에 반이 이렇게 있고요. 여기 뭐 하겠어요? 이렇게 물이 이렇게 있겠죠. 여기 물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여기 반을 통해서 펌프가 이렇게 물을 갖다가 쭉 하고 펌프가 빨아 올리겠죠. 그럼 이렇게 펌프에서 물을 빨아 올립니다. 그럼 여기에서 물이 어디에요? 이렇게 저장이 되어 있겠죠?
물이 여기 저장이 됩니다. 그럼 이 저장이 된 물이 이렇게 내려갈 거예요. 여기. 이렇게 연결해서 내려갑니다. 그럼 중간에 뭐가 있겠어요? 밸브 이렇게 설치해 놓으니까. 밸브 설치해 놓으면 여기에 이제 내려오는 중간에 물이 이렇게 내려오는 간 중간에 여기 뭐 하나가 달아놓은데요? 물레방. 아, 물레방은 어떻게 그려야 되지? 지금 이렇게 있어요. 얘는 밸브. 그럼 밸브를 갖다 그냥 이렇게 동그라미 해놓을게요. 자, 그럼 내가 펌프를 작동시켜요. 펌프를 작동한 펌프가 여기 있는 물을 쫙 하고 빨아올릴 거예요. 빨아올렸는데 여기에다 물이 고여요. 그럼 여기에 고여있던 물이 이렇게 내려가는데 밸브를 열면 이 물이 내려가면서 물레방아를 돌리고 이렇게 다시 들어갈 겁니다. 이렇게 갈 거예요. 자, 요렇게 흐르는 것을 우리 전기 회로도에서는 펌프에 해당하는 게 뭐다? 건전지. 건전지가 이렇게 있어요. 건전지가 이렇게 있고 여기 물이 흐르는 관이 전선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돼요. 전선이 이렇게 있고 요 물레방아에 해당하는 게 뭐가 있다? 오마정. 이렇게 전구가 이렇게 있어요. 전구가 이렇게 있고 여기에 밸브에 해당하는 게 스위치가 됩니다. 스위치 이렇게 있다.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펌프가 뭐 하고 똑같은 거예요? 전류가 흐르게 하는 전기하고 똑같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고 이 물이 지나가는 간, 수도관, 뭐 물이 지나가는 간이니까 수도관. 이 수도관은 뭐에 해당해요? 전자가 이동하는 전선 또는 도선. 도선에 해당하는 거고 이거 밸브. 물이 흐르게끔 열고 닫는 밸브는 무엇에 해당합니까? 하고 있는 스위치. 그다음 물이 흐르면서 돌려주는 물레방. 물이 흐르면서 돌려주는 물레방아는 무엇에 해당합니까? 전구에 물이 들어오게 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연결을 해서 나타내요. 그러면 여기에서 내가 펌프로 물을 이렇게 뿌려서 여기에 물이 고여져 있다가 이 물이 떨어지면서 물레방아를 돌리는 요 물이 들어있던 높이 차. 요 물의 높이 차이가 뭐겠어요? 수압이 바로 내가 건전지를 어떻게 연결해 줬는가 하고 나오는 전압에 해당합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래서 물의 흐름을 전압하고 설명할 때 물을 돌리는 펌프는 무엇에 해당한다라고? 전류가 흐르게 하는 전지에 해당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고 물이 흘러가는 수도관은 전류가 흐르는 전선 또는 도선에 해당합니다. 전선, 도선 같은 말이에요. 그다음 내가 물이 흘러갈 때 물이 흐르게끔 열고 닫는 밸브는 우리 전류가 흐르는 거에 무엇에 해당합니까? 그러면 스위치에 해당합니다. 그다음 물이 흘러가면서 돌리는 물레방아는 전자가 이동하면서 오마 전구에 물이 들어오게 되는 전구에 해당합니다. 그다음 이제 뭐로 가면 돼요? 물의 높이차. 물의 높이차가 무엇입니까? 두 글자로 수압이죠. 수압. 수압이 바로 건전지를 연결하는 전압의 흐름입니다. 전압. 그다음 물의 흐름을 일반적으로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물의 흐름을 전류의 흐름이라고 합니다. 전류의 흐름. 전류가 흐르는 것을 물의 흐름에 비교합니다. 그럼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좀 궁금하죠. 전압. 물의 높이차인 수압에 해당하는 전압에 대해서 좀 공부합시다. 돼지꼬리 땡땡이가. 우리 초등학교 때 그게 배웠어요. 자, 플러스 마이너스 건전지를 이렇게 나란히 연결. 플러스 마이너스 건전지를 이렇게 나란하게 연결하는 게 무슨 연결이라고 배우는가 하면 직렬 연결이라고 배웠고 그 다음에 여기에 플러스 있고 마이너스 있는데 아래층 위층 이렇게 연결. 아래층 위층 이렇게 연결. 이렇게 연결하는 걸 우리는 무슨 연결이라고 배웠다? 병렬 연결이라고 배웠다. 병렬. 그래서 일자로 쫙 연결하는 게 무슨 연결이다? 직렬 연결이고 위아래로 연결하는 게 병렬 연결입니다. 자, 그럼 이제 갑니다. 보통 시험 문제 나올 때 건전지 한 개는 1.5V라고 많이 나와. 1.5V 에너자이저라든지 뭐 이렇게 토끼, 분홍색 토끼 옛날에 막 나와서 뛰 다니고 막 옛날에 이렇게 건전지 나와서 지원자 막 팔굽혀펴기하고 막 하면서 광고 있잖아요. 그런 건전지가 보통 1.5V라고 하면 얘는 세 개가 잘 연결돼 있어요. 그럼 얘는 얼마겠어요? 4.5V. 근데 얘는 병렬.
명렬일 때는 건전지 뭐하고 똑같다? 한 개의 전압하고 똑같죠? 그럼 결정 뭐거든? 이게 바로 전압입니다. 오, 직렬로 연결했을 때는 전지의 수만큼 뭐예요? 전압을 더해주면 돼. 근데 병렬로 연결했을 때는 병렬로 아무리 연결해봤자 전압은 한 개의 전압하고 똑같아. 그럼 장단점은 무엇입니까? 내가 건전지를 직렬로 연결하면 높은 전압을 얻을 수 있어. 높은 전압. 대신에 수명이 뭐냐? 짧아요. 짧고 굵게 살다가 당연히 직렬이야. 그럼 병렬은 어떻습니까? 병렬로 연결한 건지의 전지 수만큼 수명이 뭐예요? 길어져요. 오래 사용할 수 있어요. 오래 사용할 수 있는데 전압이 뭐예요? 항상 일정이에요. 뭐로? 전지 한 개. 전지 한 개, 항상 일정. 그러면 오래 사용하고 싶다? 그럼 뭐로 연결하면 돼요? 전지를 연결로 연결하면 되고 높은 전압을 얻고 싶다. 그럼 뭐로 연결하면 돼요? 직렬로 연결하시면 돼요. 이게 전압인 거죠. 그죠? 자, 그럼 이제 여러분하고 정리해야 되는 거 요것만 하나 적어주시면 돼요. 요거는 책에 다 있으니까 굳이 정리할 필요 없어요. 설명해 드린 거예요. 그럼 이제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건 전기의 직렬 연결. 전지의 직렬 연결을 하면은 전지의 수하고 전압은 뭐예요? 2대예요. 그래서 전지의 직렬 연결은 전압과 전지의 수가 무슨 관계다? 비례. 한 개는 1.5, 두 개는 3, 세 개는 4.5, 네 개는 6V 이렇게 비례가 돼요. 그래서 전지를 직렬로 연결했을 때 무엇입니까? 전지의 수에 따라서 전압은 비례합니다. 높은 전압을 얻을 수 있어. 수명은 짧아요. 근데 전지의 연결 전지를 연결하면 어떻습니까? 물 전압은 전지의 수에 관계 있다 없다? 관계없이 전압은 항상 일정해요. 전압은 항상 일정해요. 그래서 직렬 연결을 했을 때는 높은 전압을 얻을 수 있는데 수명이 짧아요. 그래서 얘는 높은 전압을 얻을 수 있는 대신에 수명이 짧다는 단점이 있어요. 그럼 병렬 연결하면 뭐예요? 오래 사용할 수 있어요. 오래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대신에 전압이 뭐예요? 전압이 일정합니다. 전체 한계와 같이. 오래 사용할 수 있는 대신에 전압은 일정한 게 병렬 연결입니다. 그러면 오마 전구가 가장 밝은 경우입니다. 얘가 플러스, 얘가 마이너스. 긴 게 항상 플러스예요. 건전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 오마 전구가 이렇게 한 개 있죠. 오마 전구가 한 개 있는 A.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있고 오마 전구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습니까? 하고 보면 아래층에 한 개. 그 다음에 위층에 한 개. 이렇게. 그 다음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있는데 오마 전구가 나란히 이렇게 연결됩니다. 그 다음에 건전지가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연결돼요. 이렇게 연결되어 있으면서 여기에 오마 전구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렇게 나란히 연결됩니다. 쌤이 미술 공부 못해서 미안해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자, 그러면 하나라고 할게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물어요. 꼬마 전구의 밝기가 가장 어두운 아이는 누구일까요? 꼬마 전구가 제일 어두운 아이는 누구일까요? 물어요. 가나 다라 중에서. 가나 다라 중에서 꼬마 전구가 가장 어두운 아이는 누구일까요? 하고 물었어. 그러면 꼬마 전구가 가장 밝으려면 높은 전압이야. 그리고 지원자가 뭐야? 그러면 얘 지원자 3V 먹었어. 지원자 3V 먹었는데 밝아요. 이게 병렬이야. 근데 3V야. 병렬일 때는 무조건 전압이 높아요.
알겠죠? 자, 근데 얘 3볼트예요. 3볼트인데 직렬로 연결돼 있어. 그럼 어떻게 돼요? 나누어서 먹어야 돼. 나누어서 먹어야 돼. 됐죠? 자, 그럼 얘 얼마예요? 병렬이니까 1.5볼트예요. 1.5볼트인데 직렬이에요. 나누어서 먹어야 돼요. 그럼 얘 얼마예요? 2분의 1.5, 2분의 1.5. 그래서 가장 어두운 아이는 누구다? 나는. 건전지는 병렬로 연결하고 전구는 직렬로 연결하는 아이가 가장 어두워. 알겠죠?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와줄 때 여러분이 연결해서 뭐 하실 수 있으면 돼요? 풀어내실 수 있습니다. 그죠? 자, 전압은 전류의 흐름하고 연결하는데 전지의 수하고 나왔을 때 직렬로 연결하면 전지의 수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전압이 증가하지만 병렬로 연결하면 전지의 수에 관계없이 전압은 일정하고 병렬로 연결했는 I만큼 뭐 한다? 수명이 길어집니다 하는 것만 기억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여러분한테 문제 냅니다. 여러분이 전압 구해보세요. 첫 번째 문제. 여러분 TS 노트, 오답 노트 보시면 거기 오답하는데 빈칸 네모 상자 많죠? 그 네모 상자 아무거나 써요. 앞쪽에. 그 네모 상자에 거의 오답 써요? 안 써요? 안 쓰고 그냥 버리죠? 그 칸에다가 이런 거 문제 이제 계산하는 거 막 쓰면 돼요. 알겠죠? 왜? 거기에는 여러분이 막 써놓고 틀려도 누가 뭐라 할 사람 있다 없다? 아무도 없어요. 나만 묻는 거니까. 자, 그럼 이제 뭘 구하는 건 전압을 구해보세요. 건전지 하나는 1.5V. 얘 전압을 구해보시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얘 전압을 구해보시고요. 세 번째는 얘 전압을 구해보세요. 그 다음 네 번째. 자, 전지 하나는 1.5V예요. 1.5V일 때 전체 전압을 한번 구해보세요. 1번에서 5번까지. 그러면 답 확인해봐요. 자기가 있는 거 맞는지. 건전지 하나가 1.5V를. 그럼 얘는 직렬이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4개 돼요. 그러면 1.5V 곱하기 4개니까 얼마? 6V가 답이 되겠죠. 자, 그 다음 이제 병렬입니다. 병렬일 때는 밑에 있는 거 무시하면 돼요. 무시하면 돼요. 얘예요. 그럼 1.5V가 2개 있으니까 뭐예요? 3V. 자, 그럼 얘가 갑니다. 밑에 있는 병렬은 무시하세요. 그럼 얘는 직렬로 3개 연결됩니다. 똑같아요. 그러면 1.5 곱하기 3하고 똑같으니까 4.5V. 자, 얘는 병렬일 때 밑에 거 다 무시하면 돼요. 하나만 나온 거예요. 그럼 얘는 몇 볼트? 2.5V. 자, 그럼 얘 갑니다. 병렬 밑에 거 무시하세요. 그럼 직렬 2개, 직렬 2개니까 몇 개예요? 1.5V짜리 4개니까 몇 볼트다? 6V. 됐죠? 그래서 학교 시험엔 이렇게 나와요. 건전지 4개로 만들 수 있는 전압은. 자, 건전지 4개로 만들 수 있는 전압. 전지 하나가 1.5V. 그럼 4개로 만들 수 있는 전압은 이거예요. 1.5V. 그 다음에 4개로 만들 수 있는 건 4.5V. 3V,
6V. 이거 외에는 다른 거 만들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시험 문제 나오는 거. 요런. 그죠? 요런 게 시험 문제 나오는구나. 책에 설명은 없는데 요게 이미 나와요. 알겠죠? 그래서 요까지 연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이제 무엇을 봅니다? 그러면 전류계와 전압계를 봅니다. 무엇을 볼 것이다? 전류의 세기를 측정하는 전류계와 전압의 세기를 측정하는 전압계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자, 정의는 뭐예요? 전류계는 전류의 세기를 측정하는 거야. 전압계는 전압의 세기를 측정하는 거야. 그러면 정의는 어려운 거 없어요. 전류의 세기를 측정하는 게 전류계. 전압의 세기를 측정하는 게 전압계. 자, 그럼 이제 전류계를 나타내는 기호. 전류의 단위가 뭐다? 전류의 단위가 뭐라고 했어? 전류의 단위. 그렇지, 암페어. 그래서 전류계는 이렇게 나타나요. 가운데다가 A 정도. 그리고 뭐다? 직류형. 교류형은 시험 문제 안 나와서 직류형입니다. 자, 그럼 전압의 단위는 뭐예요? 전압의 단위. 볼트. 그래서 볼트의 직류. 이렇게 나타납니다. 아, 얘가 전류계 기호. 얘가 전압계 기호구나. 교류형은 물구열문이 나오는데 교류형 많이 안 나와요. 그럼 이제 전류계와 전압계에서 시험 문제 제일 많이 나오는 거. 전류계, 지읒, 이읒이죠. 자, 전류계는 회로에 어떻게 이용합니다. 자, 전류입니다. 지랄지랄 이렇게 공부해요. 어떻게 공부해라? 지랄지랄. 됐죠? 전류계는 어떻게? 지랄지랄. 이렇게 공부하시면 돼요. 그래서 내년에 시험 볼 때 뭐예요? 내신 대비 때 또 셈하고 하겠지만 할 때 한 번 더 해주겠지만 아, 전류계, 지읒, 지랄지랄. 회로에 무슨 연결이다? 인연입니다. 그래서 지랄지랄 이렇게 공부하시면 돼요. 전류기는 뭐다? 회로의 지랄지랄. 직렬 연결이구나. 이렇게 공부하시면 돼요. 그럼 전압계는요? 회로에 무슨 연결하시면 되겠어요? 병렬 연결하시면 돼요. 됐죠? 아, 지랄지랄 외우면 나머지는 뭐예요? 병렬이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랄지랄로 외워주세요. 회로의 직렬로 연결하는 전류계와 회로의 병렬로 연결하는 전압계가 있어요. 자, 그럼 전류계는 회로의 직렬로 연결하면서 전류의 세기를 측정하는 아이고 전압계는 회로에 무엇으로 연결한다? 병렬로 연결하면서 전압의 세기를 측정하는 아이입니다. 이게 가장 큰 차이점이에요. 그죠? 그럼 이제 공통점만 가면 돼요. 이게 차이점이야. 차이점은 이것밖에 없어. 그럼 공통점은요? 차이점 끝. 공통점은 전류계든 전압계든 뭡니까? 플러스 단자는 플러스 마이너스 단자는 마이너스 여기 나옵니다. 그럼 쌤, 내 친구가 좀 띵띵해서 플러스를 마이너스에 연결하고 마이너스를 플러스에 삐꾸처럼 연결하면 어떻게 돼요? 그럼 원래 전류계나 전압계는 이렇게 바늘 0에 있다가 오른쪽으로 이렇게 돌아가야 되는데 반대로 연결하면 얘가 0을 지나 왼쪽으로 가요. 너 잘못 연결했어. 이렇게 그죠? 자,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보면 측정값을 모르겠어요. 측정값이 얼마인지 몰라. 여기 흐르는 전류가 얼마인지 모르는 경우, 측정값을 모르는 경우 중요한 겁니다. 마이너스 된다는 뭐부터 연결한다? 충각. 충각부터 뭐해라? 연결. 항상 마이너스 단자는 큰 값부터 연결해요. 작은 값부터 연결하면 얘가 끝까지 들어가서 고장나요. 고장나면 못 써요. 버려야 돼요. 그래서 항상 측정값을 모르는 경우에는 마이너스 단자는 전류계든 전압계든 가장 큰 값부터 연결해서 사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전류계와 전압계. 자, 그럼 이제 쌤이 그림을 못 그리니까 요거는 그냥 보시면 돼요. 나머지 전압계도 똑같으니까 봐요. 전류계가 이렇게 있어. 자, 책에 있어요. 그냥 보시면서 이해만 해줘요. 그럼 여기가 항상 빨간색이 딱 하나 나와. 빨간색이 나오는데 얘가 플러스 단자.
플러스 단자는 무조건 전지에 무슨 극에 연결하면 돼요? 플러스 극. 플러스 극에 연결하면 돼요. 전지에 플러스 극에. 그럼 여기 이제 마이너스 단자가 이렇게 3개 있어. 근데 얘가 전류계야. 그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가 50 밀리암페어. 여기가 500 밀리암페어. 여기가 5암페어. 이렇게 쳐. 마이너스. 그러면서 여기가 0. 이렇게 있던가요?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그러면 대충. 아, 그리고 이들. 자, 대충 이렇게 있다고 보세요. 그러면 바늘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 있어요. 얘가 0이야. 얘가 0. 0. 0. 그 다음에 1, 2, 3, 4, 5 암페어.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어떻게 나옵니까? 그러면 여기가 100, 200, 300, 400, 500, 2암페어. 그 다음 어떻게 나옵니까? 그러면 여기가 10, 20, 30, 40, 50 밀리암페어. 이렇게 주어져요. 그러면 중요한 거는 읽을 수만 있으면 돼. 자, 그럼 전지의 플러스는 항상 플러스가 연결돼 있으니까 얘는 신경 쓸 필요 없어. 그럼 전지의 마이너스 극. 자, 전지의 마이너스 극에 내가 여기다 연결했어. 50mA. 50mA 연결했는데 이 바늘이 움직여. 자, 바늘이 움직여서 어떻게 가는가 하면 여기에 있던 바늘이 움직여갖고 여기를 이렇게 가리키고 여기를 이렇게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리키고 있을 때 답은 얼마입니까? 자, 그런데 원래는 이게 기준이야. 50mA를 기준으로 읽어달래. 그럼 50에다 가야 돼. 50, 40, 30. 그럼 얘의 답은 얼마다? 30mA니까 몇 암페어가 됩니까? 몇 암페어입니까? 하고 물어요. 그러면 얘는 1암페어가 1000mA라고 했죠? 그럼 얘는 1000분의 얼마예요? 30이니까 0.03암페어입니다. 이렇게 됩니다. 그죠? 자, 얘는 어디에 연결했을 때? 마이너스 단자를 50mA. 마이너스 단자를 어디에 연결했을 때? 50mA에 연결했을 때. 그런데 내가 어떻게 해줬다? 요거를 갖다가 50이 아니고 어디에 연결했다? 500에 연결했다. 50이 아니고 500. 그럼 이제 답은 어떻게 읽어줘야 돼요? 500을 기준으로 읽어줘야 됩니다. 500으로. 500, 400, 300. 아, 마이너스 단자가 500이면 500을 기준으로 읽어줘서 얘는 얼마가 된다? 300 밀리암페어. 그럼 얘는 몇 암페어입니까? 0.3 암페어. 자, 0.3 암페어 마이너스 단자를 어디에 연결했을 때? 500mA. 자, 그런데 이 마이너스 단자를 어디에 연결한다? 5암페어 연결. 5암페어 연결하면 답은 얼마야? 그대로 3암. 3암페어. 마이너스 단자를 어디에 연결했을 때? 5암페어에 연결. 그래서 시험 문제 풀 때 중요한 게 요놈의 마이너스 단자를 몇 암페어에 연결했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바늘인데 5암페어에 연결했을 때는 3암페어가 되고 500mA에 연결하면 0.3암페어가 되고 50mA에 연결하면 0.03암페어가 돼요. 바늘은 똑같은데 마이너스 단자를 어디에 연결했느냐에 따라서 답이 뭐가 있습니까? 달라집니다. 알겠죠? 그럼 전압도 똑같아. 전압계도 5V가 있고 15V가 있고 30V가 있을 때 어디에 연결했느냐에 따라서 똑같이 읽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됐죠? 자, 그럼 이제 읽어주러 갑니다. 여러분 교재 61쪽에 5번 문제 바로 풀어볼게요. 61쪽에 5번 문제. 요거 읽는 거 시험 문제로 반드시 나와요. 그리고 쌤이 그림을 계속까지 못 그려서 미안한데 항상 시험 문제 나와요. 자, 그럼 지금 전류의
단전은 어디에 연결돼 있어? 500mA에 연결돼 있죠. 그쵸? 500mA에 연결돼 있으니까 얼마라고 읽어야 돼? 400mA. 자, 그럼 400mA니까 답은 얼마다? 0.4A로 계산해주세요. 그 다음 이제 전압 가는 거. 15V에 연결돼 있어. 와, 15V를 기준으니까 10과 15의 딱 절반이죠. 그럼 몇 볼트다? 12.5V. 알겠죠? 되겠어요? 자, 그럼 이제 나머지 문제 풀어보십시오. 나머지 문제. 그럼 확인 한번 해봅시다. 61조. 자, 작은 네모 상자부터 먼저 볼게요. 전하의 흐름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그러면 전류라고 합니다. 전하의 흐름을 전류라고 하고, 그리고 단위는요, A라고 쓰고 암페어라고 읽어주면 돼요. 과학자를 그리는 거예요. 암페르라는 과학자, 과학자.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누구의 이동 방향은 마이너스 극에서 플러스 극입니까? 전자. 전자의 이동 방향은 마이너스에서 나와서 플러스로 가요. 그러면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가는 건 전류의 방향이 되겠죠? 전류. 따라서 전자와 전류의 이동 방향은 항상 반대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 전기 회로에서 전류를 흐르게 하는 능력을 뭐라고 한다? 전압이라고 하고, 전압의 단위는요, V라고 쓰고 볼트라고 읽어주시면 돼요. 그다음 전류의 크기를 측정하는 장치를 전류계. 회로에 직렬로 연결한다 했어요. 전압의 크기를 측정하는 장치를 전압계. 회로에 정렬로 연결하시면 돼요. 그다음 전기 회로에서 전류계는 지랄해서 직렬로 연결하시고 전압계는 정렬로 연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럼 1번부터 가서 문제 볼게요. 1번 문제의 답은 아까 우리 했어요. 전자의 이동 방향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가니까 A고 전류의 방향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가니까 B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2번도 했어요. 항상 전자가 나오는 게 마이너스, 전자가 들어가는 게 플러스고 전자가 한 방향을 가리킬 때는 전류가 흐른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라고. 그럼 3번 문제 자 확인합니다. 자, 물의 흐름을 전기 회로도에 비교했을 때 물을 올리는 펌프는 전류를 흐르게 하는 전지에 해당하고요. 흐르는 물은 전류에 해당하고요. 물레방아는 전부에 해당하고 물의 높이 차이인 수압은 전압. 그게 바로 건전지의 직렬 연결과 병렬 연결에서 나오는 전압에 들어가는 겁니다. 4번. 전류계는 전기회로에 직렬로 연결해 주시고 전류계와 전압계의 공통점은 항상 플러스 단자는 플러스 두개, 마이너스 단자는 마이너스 두개. 그리고 측정값을 모르는 경우 항상 마이너스 단자는 어떤 값부터 연결해라? 큰 값부터 연결해 주세요. 하는 게 답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한테 뭐 하라고 했어요? 아까 68쪽에 있는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했던 거 기억나요? 68쪽에 있던 문제 한번 풀어보라고 했습니다. 1번, 2번. 그러면 여러분이 뭐 풀어보는가 하면 5번 한번 풀어보세요. 그럼 쌤이 아까 1번, 2번 풀었는 거 하고 5번 풀었는 거 개별 측정 한번 해볼게요. 아닌데?
그렇지. 또야. 잘하는데 진짜. 오, 너는 짱 잘하네. 이거였어? 이 답사이로 바꿔봤구나. 얘는 몇 번이야? 그거 두개 있는데. 1번. 얘는 답사이로 바꿔는구나. 친구 아니라. 얘는 몇 번이야? 방원. 얘 아니야. 완벽하지 않습니다. 에이, 낚였네. 낚였어요. 에이, 낚였어요. 그렇지. 오, 통화니까 잘하네. 요거 한번 해봐요. 너 왜 자꾸 낚여? 모든 게 답사이가 막막한데, 아, 답을 찾아요. 는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비 내리면 안 돼요. 비 맞지 말고요. 눈 맞아요. 눈. 자, 그러면 완벽하게 펜트하게 다른 친구들도 있고 문제에 낚인 친구들도 있어요. 자, 그럼 낚인 친구들 1번 볼게요. 1번에서 전자이동 방향. A는 마이너스에서 나오죠? 얘는 전자라고 봐요. 전자의 방향이에요. 전자의 이동 방향. A는. 그럼 B는 플러스에서 나오니까 전류의 이동 방향이에요. 전류의 방향. 자, 시험 문제 풀 때 여기서 적어놔요. 마이너스에서 나와서 쭉 가는 건 전자, 플러스에서 나와서 쭉 가는 건 전류. 이거 하나만 적어놓으면 절대로 실수 안 해요. 그러면 보는 것은 전류의 방향은 B가 되겠죠. 전자의 방향이 뭐가 되겠어요? A. 그래서 이거 틀리면 빙심이 몇 번인가? 이거. 됐죠? 자, 2번 문제 갑니다. 2번 문제를 봤을 때, 자, 원자는 그대로 고정되어 있어요. 원자핵은 그대로 고정되어 있는데, 요 사이에 콩알처럼 생긴 전자가 한 방향으로 이렇게 가고 있어요. 전자가. 자, 전자가 이렇게 한 방향으로 가네요. 그럼 항상 전자가 나오는 여기 A는 무슨 극이다? 마이너스. 그럼 전자가 들어오는 B는 무슨 극이다? 이렇게 적어놔요. 적어놓고 자, 봅니다. 그럼 이거 콩알만한 바가 뭐겠어요? 바는 자유롭게 이동하는 전자. 나는요 이동하지 않고 고정되어 있는 원자핵 또는 원자핵이라고 해도 되고 원자라고 해도 돼요. 알겠죠? 상관없으니까. 자, 그러면 가는 전자, 나는 원자라고 해야 되죠. 1번 나가. 고쳐야 돼요. 틀렸어요. 그럼 전류 방향은 가는 전류의 방향으로 이동한다. 가는 전류의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이동하죠. 전자는 반대. 전류의 방향과 반대로 이동한다고 해야 돼요. 그 다음 A는 마이너스로 이동한다고 고쳐줘야 돼요. 그럼 전류는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니까 B에서 A로 갑니다. B, A. 그래서 답은 몇 번이다? 4번.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 문제 갑니다. 5번 문제는 마이너스 단자가 지금 어디 연결돼 있죠? 500mA에 연결돼 있죠. 마이너스 단자가. 자, 그럼 500을 기준으로 딱 가서 보니까 얼마예요? 240이네. 그쵸? 500mA를 기준으로 읽어줘야 돼요. 기준으로 읽었을 때 240mA. 자, 그럼 단위 완성하래요. 이게는 1000. 1000분의 240인데 동그라미 몇 개요? 하나, 둘, 세 개만 더 답은 0.24 암페어. 0.24 암페어. 그래서 몇 번이다? 4번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읽는 연습 중요합니다.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읽어내면서 문제를 풀어주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보고 뭐 해준다? 연습해 준 겁니다. 하고 봐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교재 70쪽. 70쪽에 17번 문제. 70쪽에 17번 문제. 아까 이거 건전지하고 고마정보가 밝기 비교하는 거 얘기해 준 거예요. 전화해서. 17번 문제 한번 찾아보세요.
이거나 며칠이야 뭐야? 오, 오, 맞아, 지수. 오. 자, 17번 문제는요. 보세요. A, B, C, D 갈게요. 자, A는 지 혼자 먹어요. 지 혼자 먹으니까 뭐예요? 그대로 1.5V예요. A는 1.5V 지 혼자 먹어요. 자, 그 다음에 B, C는 뭐예요? 나눠야 돼요. 직렬이니까 B, C는 나눠야 돼요. 그래서 얘는 얼마입니까? 요 전압에 얼마씩? 2분의 1씩. 2분의 1.5V, 2분의 1.5V 준 거봐요. 그 다음에 D2는 병렬이에요. 병렬이니까 D2는 그대로 1.5V, 1.5V예요. 그럼 밝기는요. A, D, E는 같고요. B, C도 같은데 A, D, E가 B, C보다 커요. 이렇게 해서 5번이 답입니다. 됐습니까? 자, 그럼 지금부터 10분간 쉬는 시간 드리고요. 그럼 저항 들어갈게요. 10분 쉬십시오. 자, 저항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경비 저항이라고 나오는데 우리는 줄여서 뭐라고 하자? 저항이라고 합시다. 저항에서는 도선의 전기 저항도 있고 일반적인 저항도 나와요. 저항이란 전하의 흐름을 방해하는 전하의 흐름을 방해하는 정도를 갖다가 저항이라고 해요. 그럼 전하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해도 돼요? 전류.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정도가 저항입니다. 그래서 레지스턴스 해서 여기서 R을 부르죠. 따라서 저항의 근거는 무엇을 씁니까? 하고 보면 R을 써요. 그런데 얘의 단위가 좀 지랄 같죠? 그죠? 열쇠 구멍처럼 이렇게 그려야 돼요. 이렇게 그리고 뭐라고 읽어야 돼요? 오. 됐죠? 구멍처럼 이렇게 그려주면서 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하의 흐름을 방해하는 정도,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정도를 갖다가 저항이라 하고 저항의 단위는 옴. 그런데 보통 쓸 때 이렇게 쓸게요, 그냥. 알겠죠? 자, 이렇게 나오는 전기저항이 있는데 전기저항에서 우리는 첫 번째 도선의 전기저항. 도선의 전기저항을 볼게요. 전선. 자, 전선에서 전기저항은 어떻습니까? 하고 보면 물질의 종류에 따라 달라. 예를 들어서 돌이로 만든 전선이 있어요. 그리고 은으로 만든 전선이 있어요. 금으로 만든 전선이 있어요. 알루미늄으로 만든 전선이 있어요. 자, 이건 설명이니까 들어요. 철로 만든 전선이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떻습니까? 구리로 만든 전선을 이렇게 보면 구리는 원자의 배열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하고 원자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있어. 자, 그런데 은으로 만든 전선을 봤어. 은으로 만든 전선을 봤는데 원자가 하나, 둘, 세 개 있어. 세 개 있습니다. 자, 금으로 만든 전선을 봤어요. 금으로는 전선을 만들 수 없겠죠? 왜요? 너무 비싸니까. 그죠? 근데 만들기는 만들어야 돼요. 금으로 만들었는 아이를 봤더니 원자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하고 봤으면 이게 하나, 둘 이렇게 있다. 그러니까 알루미늄으로 만든 전선을 봤습니다. 전선을 봤더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렇게 있어요. 철로 만든 전선을 봤어요. 철로 만든 전선을 봤더니 자 이렇게 돼 있어. 자 전선은 전부 다 똑같아. 전선은 똑같은데 물질의 종류. 물질의 종류에 따라서 무엇이 다르다? 원자의 배열이 달라. 원자의 달라. 원자의 배열이 이렇게 달라. 그럼 여기에 뭐가 있겠어? 전자가 있겠죠. 전자가 이렇게 있을 거야. 전자가 이렇게 있을 건데 뭐합니까? 전자들이 이동하는데 충돌을 할 거야. 누구하고? 원자의 힘하고. 원자의 힘하고 충돌을 할 건데 이렇게 원자가 많이 충돌을 뭐 하겠어요? 많이 하겠죠. 그럼 이렇게 적으면
충돌을 적게 해요. 그럼 전류가 잘 흘러.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금으로 전선을 만들 수가 없어요. 왜?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요. 그리고 금으로 전선 만들면 사람들 뭐예요? 돈 없을 때마다 전선 잘라서 갖다 팔아먹겠죠? 그쵸? 맞죠? 그 다음에 은으로도 비용이 너무 비싸요. 그래서 은이나 금으로는 전선을 못 만드는 대신에 금은 어디에 들어간다? 반도체 칩. 비싼 거. 반도체 칩. 여기에 들어가요. 그럼 보통 구리 전선을 많이 만들어요. 구리 적당해서 구리 전선을 만드는데 이제 구리 전선도 뭐합니까? 구리 값이 점점 비싸지면서 알루미늄 전선으로 바뀌는 거예요. 근데 철렁한 전선을 못 만들어. 왜? 너무 많이 충돌해서 손실되는 게 너무 많아. 그럼 도선의 전기 저항이란 무엇입니까? 물질의 구리냐, 금이냐, 은이냐에 따라서 원자의 배열이 달라. 그럼 저항이란 무엇입니까? 전자가 이동하면서 원자와 충돌해서 발생하는 게 저항이에요. 저항. 그럼 저항이 커요? 전류가 잘 안 흐른다는 뜻이야. 자, 그래서 물질의 종류에 따라 도선의 전기 저항이 다릅니다. 왜요? 원자의 배열이 달라서. 그럼 저항이란 무엇입니까? 저항이란 전자가 이동하면서 뭐하고? 원자가 충돌하는 거예요. 전자가 이동하면서 원자하고 충돌하는 정도인데 충돌하는 정도가 작아야지만 전류가 잘 흘러. 충돌하는 정도가 크면 전류가 잘 흐른다 안 흐른다? 안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의 종류에 따라 무엇이 달라요? 원자의 배열. 원자의 배열이 다릅니다. 그러면 저항이란 무엇입니까? 저항이란 전자가 이동하면서 원자 핵과 뭐 하는 거예요? 충돌하는 게 저항이에요. 충돌. 그러니까 원자핵이 많으면 많을수록 충돌을 많이 하는 게 저항이 큰 거고 원자핵이 적으면 적을수록 전자가 충돌을 적게 하니까 저항이 작은 거야. 그래서 물질의 종류에 따라 원자의 배열이 달라 전자가 충돌하는 정도가 달라서 저항이 달라집니다 하는 거 먼저 기억 한번 해주세요. 알겠죠? 됐죠?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도선의 전기장 같은 물질. 이제 도선의 전기장은 같은 물질을 가지고 설명합니다. 도선의 전기장은 뭘 가지고 설명한다? 같은 물질. 그럼 도선의 전기장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터널을 통과한다고 생각해봐. 터널이 1m야. 터널의 높이가 얼마입니까? 1m야. 1m이고 터널의 길이가 얼마입니까? 5m야. 이 터널을 통과할 때 힘이 들지? 아니면 터널의 높이가 얼마입니까? 하고 봤더니 2m야. 2m이고 터널의 길이가 얼마입니까? 5m야. A 경우 B 경우. 자,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자, 터널의 높이가 1m이고 5m의 길이의 터널을 통과하는데 A가 힘들까요? B가 힘들까요? A가 힘들죠. 왜요? 아무리 키 작은 쌤도 A를 통과하려면 뭐 해야 돼요? 이렇게 수그리고 가야 되겠죠. 이렇게 수그리고 가야 되겠죠. 그렇죠? 맞죠? 그런데 얘는 뭐 해요? 아, 쌤은 위에 공간이 많이 나와요. 여러분은 위에 공간이 조금 적게 났겠죠? 키 큰 친구는 그럼 편안하게 지나갈 수 있어요. 도전의 정비정도 똑같아요. 반면에 뭐 할수록 클수록 쉽게 지나가니까 저항이 어때요? 작아요. 맞죠? 맞죠? 자, 그러면 반면적인 무슨 말이에요? 노선의 굵기. 노선의 굵기가 어떨수록 굵을수록 저항은 뭐예요? 작아요. 내가 편안하게 지나갈 수 있어요. 맞지? 자, 그런데 1m야. 1m 높이에 얼마 되는 거냐? 50m입니다. 자, 높이는 1m인데 길이는 50m야. 그럼 얘가 C야. AC 중에서 누구 통과하는 게 더 힘들어요? C죠. 당연히. 그럼 어떨수록? 도선이 길이가 멀수록 길수록 저항은 뭐입니다? 커집니다. 그럼 이해됐어요? 이해됐어? 자, 그럼 이제 도선의 전기장 갑니다. 도선의 전기장은 어떻습니까? 따라서 도선의 전기장은 도선의 무엇에는 방향이죠.
방면적에는 반비례하고 도선의 무엇에는 이후에는 비례합니다. 이렇게. 도선의 전기저항은 가늘고 길수록 저항이 커지고 굵고 짧을수록 저항이 작아집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심플하게 적을게요. 도선의 전기저항은 가늘고 길수록 보이십니까? 도선의 전기저항은 가늘고 길수록 커지고요. 그 다음 도선의 전기저항은 굵고 짧을수록 뭐해집니까? 저항이 작아집니다.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끝났네요, 선생님. 네, 끝났어요. 개념 끝. 그럼 이제 문제만 풀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거를 조금 더 어렵게 들어가면 이렇게 들어가요. 도선의 전기저항 R은 물질의 종류에 따라 달라져서 아직 R라는 게 들어가는데 그거는 뺄게요. 단면적 X분의 길이 L입니다. 그래서 항상 과학에서는 분자는 비례, 분모는 반비례입니다. 그래서 도선의 전기저항은 도선의 길이에는 뭐한다? 비례, 분자에는 비례. 그럼 분모에는요? 굵기 단면적에는 분모에는 뭐한다? 반비례. 도선의 전기저항은 도선이 길면 길수록 커지고요. 단면적인 굵으면 굵을수록 작아집니다. 그래서 도선의 전기저항은 길이에 비례하고 단면적에 반비례합니다 하고 나왔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이 문제만 풀어서 이해하시면 다 된 거예요. 자, 문제 얘들아서 낼 테니까 한번 풀어봐요. 단면적이 1이고 길이가 얼마입니까? 하고 보면 10입니다. 단면적. 단면적이 1제곱미터이고 길이가 얼마입니까? 하고 나와요. 길이가 10m예요. 10m일 때 얘의 저항이 얼마입니까? 하고 봤어요. 얘의 저항이 이게 예를 들어서 15m입니다. 15. 자, 단면적이 1m고 길이가 10m일 때 이 전선의 저항이 15m였답니다. 그런데 문제가 이렇게 나왔어요. 첫 번째 문제. 첫 번째 문제는 얘를 엿가락처럼 쫙 당겼어요. 엿가락처럼 쫙 늘렸어요. 그래서 얘를 길이를 2배로 늘린 겁니다. 저항은 요동입니다. 길이를 2배로 쫙 늘렸어요. 엿가락처럼.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 두 번째 문제는 반으로 접은 거. 그러니까 얘를 반으로 잘라서 겹친 거. 저항은 요동입니다. 요게 기준이야. 자, 얘를 기준으로 해서 얘를 갖다 가늘고 길게 2배로 늘렸어요. 그러면 가늘고 길게 2배로 늘렸으니까 길이는 얼마가 되겠어요? 20m가 될 거예요. 20m. 그리고 면적은 얼마로 줄어들겠어요? 0.5. 제곱미터로 줄어들겠죠? 이렇게 될 거고 얘는 반으로 잘라서 접었어요. 그럼 반으로 잘라서 이렇게 접었어요. 반으로 잘라서 접었으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되면서 자, 요거는 얼마가 돼요? 단면적이 이렇게 2배로 굵어질 것이고 길이는 얼마가 되겠습니까? 5m로 짧아질 거예요. 저항은 얼마가 됩니까? 이런 걸 이제 TS 노트 그 오답하는 네모칸에다가 적어놓고 하시는 거예요. 왜? 틀려도 아무도 말 안 해요. 그런데 거기다 적어놓고 내가 틀린 거 다시 옆에다 정답 빼놓고 나중에 이제 공부할 때 한 번씩 보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문제 푸는 포인트는 요거예요. 요소입니다. 그럼 이제 확인 들어갈게요. 길이를 2배로 늘렸어요. 길이를 2배로 늘렸습니다. 그럼 면적은요? 반으로 줄어들었죠. 자, 그러면 단면적은
2분의 1배로 줄어들었고 길이는 2배 늘어났어요. 이거 전부 다 알 수 있죠? 떨어져 도선의 정기저항은 반면적 분의 길이에요. 번분수 배웠죠? 번분수 배웠으니까 얘는 몇 배인가요? 4배. 그러면 답은 얼마다? 45. 됐죠? 45. 자, 그 다음 얘는 갑니다. 방면적이 몇 배로 늘어났어요? 방면적이 2배로 늘어났어요. 대신에 길이는 얼마로 줄어들었어요? 2분의 1배로 줄어들었네요. 그러면 정기정 R은요, 방면적 분의 도선의 길이니까 얘 얼마예요? 4분의 1배로 줄어들죠. 그럼 얘는 몇 옴이다? 2.5옴 됐습니까?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돼요. 그죠? 쌤, 저 보분수 몰라요. 그럼 2분의 1이 0.5예요. 0.5분의 2니까 5분의 20해서 4배. 됐죠? 자, 얘는요. 2분의 0.5예요. 그럼 얘는 20분의 5가 되니까 4분의 1. 이렇게. 4분의 1. 이렇게 하셔도 돼요. 2분의 1은 0.5예요. 번분수 풀 수 있으면 번분수로 바로 해주시고 번분수가 힘든 친구들은 0.5, 0.5라고 넣고 계산하셔도 됩니다. 그럼 도선의 정기정 문제 푸는 거 해결되겠어요? 도선은 가늘고 길면 저항이 커지고 굵고 짧으면 저항이 작아집니다 하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63쪽에 있는 6번하고 7번 문제 풀어주세요. 한 주일 동안 6번과 7번 풀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옴의 법칙을 볼게요. 옴의 법칙 꼭 더하는 겁니다. 옴의 법칙. 용계과학의 옴은 진짜 천재인 것 같아요. 자, 옴의 법칙은 외우라고 했어요. 딱 한 줄. 전하의 흐름인 전류는 전하를 흐르게 하는 능력인 전압에 비례하고 전하의 흐름을 방해하는 저항에 뭐한다? 반비례한다. 그래서 옴의 법칙은 무엇입니까? 전류를 흐르게 하는 능력인 전압 V에 뭐한다? 비례하고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누구에게는 저항이 되는 저항에는 뭐 한다? 반비례한다. 요거 한지 오늘 법칙이 뭐니? 전류는 전압에 비례하고 저항에 반비례한대요. 전류는 뭐니? 전하의 흐름. 전압은 뭐니? 전하를 흐르게 하는 능력. 저항은 뭐니? 전하의 흐름을 방해하는 정도. 그래서 옴의 법칙 전류는 전압에 비례하고 저항에 반비례합니다. 누가? 전류가. 따라서 이 글을 갖다가 공식으로 쓰면 돼요. 옴의 법칙은 무엇입니까? 전류 I는 저항 R에는 반비례하고 전압 V에는 비례합니다. 그래서 I는 얼분의 V예요. 그럼 얘 거소치하고 똑같이 나타납니다. 거소치하고 똑같이 이렇게. V는 I 얼입니다. 그럼 볼트는 암페어 옴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기호로 나타낸 거고 그러면 단위로 나타내면 어떻게 돼요? 단위로 나타내면 볼트, 암페어, 옴 이렇게 된 거예요. 얘는 기호로 나타낸 거. 얘는 뭐로 나타낸 거? 이로 나타낸 거. 그리고 옴의 법칙. I는 얼분의 V입니다. 자, 그럼 이제 갑니다. 항상 분자하고는 비례라고 했어요. 분모하고는 반비례라고 했어요.
그럼 이제 그립니다. 오음의 법칙 그래프. 자, 오음의 법칙에서 누가 일정할 때입니까? 하고 보면 저항이 일정할 때. 저항이 일정할 때 전압 V와 전류 I는 무슨 관계입니까? 비례. 그 다음에 누가 일정할 때? 전류가 일정할 때. 전류가 일정할 때 전압 V와 저항 R은 어떻게 됩니까? 쌤. 그럼요. V는 I1이에요. I1. 그런데 I가 일정해요. 그럼 능이니까 비례. 그래서 전압과 저항은 비례. 그렇다면 누가 전압이 일정할 때 전압이 일정할 때 전류와 저항은 무슨 관계입니까? 자, 그럼 I는 월분의 V인데 V가 일정. 그럼 얘하고 얘는요? 반대. 그래서 전류와 저항은 반대 관계입니다. 전류와 저항은 반대 관계입니다. 자, 그 다음에 누가 나옵니까? 하고 보면 이게 나와요? 엄마 오셨어? 자, 그러면 여기에서 저항이 일정할 텐데 누가 나옵니까? 하고 보면 전압은 전류 곱하기 저항에는 뭐 합니까? 전압은 전류 곱하기 저항에는 뭐 합니까? 물어요. 그럼 이때도 저항과 비례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오음의 법칙에서 그래프 이렇게 연결해 주시면 돼요. 그래프. 그럼 이제 중요한 게 누가 시험에 많이 나와요? 이게 시험에 많이 나와요. 오음의 법칙. 자, 오음의 법칙은 I는 얼분의 V입니다 하는데 요 그래프 문제가 많이 나와요. 그래프 문제가 X축이 무엇이고 전류, 암페어이고 Y축이 볼트, 전압. 얘가 전류이고 얘가 전압이에요. 이럴 때 그래프가 그려집니다. A, B 이렇게 그려져요. 그 다음에 똑같은데 학교 선생님들이 좋아하는 거 조심해서 가세요. 학교 선생님들이 여러분 틀리라고 시험 문제 많이 내는 거. 여기가 보여요. 밀리 여기가 학교 선생님은 여러분 맞추라고 시험 문제 안 내요. 왜요? 틀려서 뭐 하라고요? 점수를 낮게 받으라고 시험 문제 냅니다. 자, 그럼 요렇게 나왔을 때 누가 있습니까? 하고 보면 이렇게. 자, 그러면 X축이 전류이고 X축이 전압일 때 전류와 전압은 무조건 비례야.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 자, 전압 전류일 때 그래프의 기울기와 저항의 자, 전류 전압일 때 그래프의 기울기 저항의 크기입니다. 그럼 그래프의 기울기는 수학에서 여러분 다 배웠어요. 항상 그래프의 기울기는 X축분의 Y축이에요. 그래프의 기울기는 X축분의 Y축이니까 뭐분의 뭐예요? 전류분의 전압입니다. 그러면 그래프의 기울기는 무엇입니까? 하고 보면 얘는요. 전류분의 전압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의미한다? 저항. 저항을 의미해요. 따라서 저항의 크기는요. A가 B보다 커요. A가 B보다 큽니다. 끝. 그러면 도선의 길이도 A가 더 길고 단면적도 A가 더 좁아요. 그럼 두 번째 거는요. 그래프의 기울기가 무엇입니까? 하고 봤더니 얘는요. 그래프의 기울기가 X축이 전압이야. Y축이 전류야. 어머! 공식이 뒤집어졌네요. 얘는 바로 저항의 무엇을 의미한다? 역수를 의미한다. 저항의 역수. 저항의 역수. 저항이 뒤집어진 거야. 그러니까 저항의 역수를 의미합니다. 얘는 무엇을 의미한다? 저항을 의미하는데 얘는 저항의 역수를 의미해요. 저항의 뒤집어진 거를 역수라고 해요. 저항의 역수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저항의 크기는 어떻습니까? 나가요. 나가 답보다 큽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 많이 나와요. 시험 문제. 시험 문제 많이 나옵니다. 자, 그럼 이제 무엇을 구하라고 나옵니까? 저항을 구하라고 나옵니다. 3번째요. 3암페어. 3암페어고 여기가 6V. 여기가 3V. 이렇게 주어졌어요. 자, 그 다음 얘는요. 요렇게 가는데 여기가 얼마라고 주어졌습니까? 하고 보면 500mA. 500mA인데 여기 전압이 얼마입니까? 하고 봤더니 1V예요. 얘는요. 전압이 얼마입니까? 하고 봤더니 2V. 이렇게 줘. 자, 그럼 이제 A와 B의 저항을 구하시고 가와 나의 저항을 구해보세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럼 A의 저항은요. 전류분의 전압이니까 3A분의 6V에서 2Ohm입니다. 이렇게 보여주시면 돼요. 그럼 B의 저항은요. 한번 물어요. B의 저항은 3A분의 3V니까 1Ohm이야. 그래서 A 대 B의 저항의 비는 2대 1. 전압의 비하고 똑같아. 전압의 비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I의 저항은 이제 여기에서 낚이면 안 돼요. 학교 선생님들 왜 이걸 많이 내는가 하면 첫 번째 이게 단위환산을 하는 거야. 그리고 x분의 y에서 다 틀리라는 거야. 항상 저항은요. 전류분의 전압이야. 그럼 얘 단위환산 먼저 해야 돼. 0.5A. 그래서 가는요. 어떻게 된다? 0.5A분의 1V야. x분의 y축이 아니고 얘는 전류분의 전압이야. 그래서 요거를 조심해야 돼. 전류분의 전압. 요것만 조심하면 돼요. 그럼 얘는 몇 ohm이 나온다? 2ohm이 나와요. 자, 그 다음에 나의 저항. 똑같이 0.5A예요. 항상 전류분의 전압이에요. 요게 중요해요. X축분의 Y축이 아니고 저항 구할 때는 전류분의 전압으로 구하셔야 돼요. 그래서 0.5A분의 몇 볼트다? 2V. 그럼 얘는 몇 ohm이 나옵니까? 4ohm이 나옵니다. 그래서 얘는 저항의 비가 그래프의 기울기하고 똑같아요. 몇 대면 2대 1이에요. 그런데 얘는 반대예요. 저항의 비가 1대 2로 바뀝니다. 1대 2. 그래서 요거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오니까 X축 누구인지 잘 봐요. X축이 전류일 때는 그래프의 기울기가 저항을 의미하지만 X축이 뭐일 때는 전압일 때는 저항의 무엇을 의미한다? 역수를 의미합니다. 학교 선생님들이 시험 문제 내는 거 가장 좋아하는 거 뭐 하는 거? 살짝 뒤집어서 내는 거. 알겠죠? 학교 선생님들이 좋아하는 것보다 살짝 뒤집어서 내는 거. 그리고 뭐 하라는 거? 단위환산하는 거. 뭐 하라는 거? 단위환산. 왜요? 그렇게 복잡해야 친구들이 뭐 하겠어요? 틀리겠죠? 알겠죠? 맞추라고 시험 문제 내는 게 아니고 뭐라고요? 틀리라고 시험 문제 내는 거. 그래야지 A등급, B등급, C등급 나눌 수 있으니까. 알겠죠? 이렇게 되는 거야. 하고 됐어요? 그럼 63쪽에 있는 문제 풀어줍니다. 한겨울이라도 감기 조심해요. 영소는 속이 울렁울렁해서 막 꼴릴 것 같다고 해가지고 엄마랑 전화하고 보내줬어요. 그럼 감기 조심해. 꼭 알아주시고 필요한 친구는 찍어서 공부해요. 필요한 친구는 찍어서 공부하시고 꼭 공부하실 때 아셔야 돼요. 그래서 학교 선생님들이 시험 문제 많이 내는 아이는 누구다? 예. 뭐 하라고? 틀림. 맞습니다.
10번 문제 풀 때 조심해요. 10번 문제. 요렇게 살짝 바꿔놨죠? 10번 문제 아무 생각 없이 암산해서 풀리는 친구들 막 나와요. 낚이지 마요. 자, 그럼 확인 들어갈게요. 본인이 했는 거 한번 확인해 봐요. 작은 개념부터.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정도를 갖다가 뭐라고 한다? 정기 저항. 그리고 단위는 뭘 쓴다? 이렇게 이쁘게 적어줘요. 쌤은 개떡같이 적었지만 이쁘게 이렇게 적어줘요. 오. 자, 그다음 정기 저항은 물질의 도선의 정기 저항이죠. 물질의 길이에 비례하고 단면적에 관계됩니다. 가늘고 길수록 저항은 커지고 굵고 짧을수록 도선의 정기 저항은 작아져요. 그다음 도선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 전압에 비례하고 저항에 반비례합니다. 오음의 법칙. 따라서 전류의 세기 I는 저항 R분의 전압 V가 되겠죠. 그럼 6번으로 가요. 전기 저항에 대한 설명에 보겠습니다. 전자가 이동하면서 원자와 충돌하기 때문입니다. 오! 원자는 절대로 이동 안 해요. 원자는 진짜. 항상 전자가 이동하면서 원자와 충돌하기 때문이에요. 그 다음 물질의 단면적이 같을 때, 즉 굵기가 같을 때 길이가 길수록 저항이 커집니다. 오. 그 다음 물질의 길이가 같을 때 단면적이 넓을수록 전기 저항이 크다. 단면적이 넓을수록 굵을수록 전기 저항은 작다라고 해야 되겠죠. 작다라고 고쳐주시고 X. 자, 7번에 A하고 B 묻는데 도선 B의 저항은 도선 A의 저항이 몇 배예요? 그럼 B는요. A에 비해서 단면적이 3배 증가했고 길이가 2배 증가했네요. 그럼 저항은요. 단면이 2배. 끝. 단면적분의 투명이에요. 단면적은 3배 증가했고 길이는 2배 증가했으니까 답은 3분의 1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8번. 오른쪽 그림은 1.5V 건전지에 고마 정도의 저항이 155m일 때 이 회로의 전류는 얼마입니까? 하고 묻네요. 그럼 전류가 아닌 거. I는 얼분의 V예요. 그럼 갑니다. I는 얼분의 V예요. 저항분의 150분의 1.5V예요. 1.5V. 자, 그럼 얘는 1500분의 15가 되겠죠? 100분의 2. 그럼 0.01 암페어니까 몇 밀리암페어인가 물었죠. 그럼 10 밀리암페어로 단위환산해 주면 되겠죠. 답은 10 밀리암페어예요. 이런 과정을 거쳐서 풀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9번 문제 가요. 100 밀리암페어를 가르쳤어요. 전류계가. 그리고 저항이 100Ω입니다. 전압은 얼마입니까? 전압 V는요. I 어디예요? I는 100mA 단위환산하면 돼요. 0.1A 곱하기 저항이 얼마라고요? 100Ω입니다. 그래서 답은 얼마다? 10V. 10V. 단위환산을 줘야 돼요. 단위환산. 암페어는 단위환산. 선생님들이 잘 물어요. 그 다음 10번. 10번은요. 이거 뒤집어 놨어요. 뒤집어 놨어요. 뒤집어 놨습니다. 그래서 얘는 X축분의 Y축이 아니에요. 저항의 크기는 항상 저항이 Y축이 아니고 저항은 뭐분의 뭡니까? 전류분의 전압입니다. 이거 꼭 구하세요. 그래서 전류가 얼마다? 가장 작은 숫자 2A분의 전압이 얼마다? 10V. 가장 작은 숫자예요. 그럼 약분하기 쉽습니다. 가장 큰 숫자 해도 돼요. 6A분의 30V 정도 답은 똑같아요. 이렇게 풀어주는 게 무엇입니까? 전기저항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쌤이 칠판을 좀 지울 동안에 무엇을 한번 풀어봅니까? 하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교재 69쪽 있죠? 여러분 교재 69쪽에 있는 문제를 한번 풀어보세요. 69쪽에 7번 전류의 전압계 읽어서 정항 구하는 거. 8번 그래프 나오는 거. 그래프 나오는 거. 그 다음에 9번, 10번 있으니까 수는 순서대로 달라질 거니까 자기가 한번 풀어보세요.
그럼 이제 7번 봐요. 저항이 연결에 대해서 볼게요. 저항이 연결. 자, 저항의 연결은 도선의 전기저항하고 똑같아요. 무엇입니까? 이거야. 도선을 이렇게 옆으로 쭉 연결하는 거야. 이렇게 옆으로. 도선을 옆으로 이렇게 쭉 연결하면 도선의 길이가 점점점 뭐해지는 거하고 똑같아. 길어지는 거하고 똑같지. 이게 직렬연결이다. 보시면 돼요. 직렬연결. 그러니까 직렬연결은 도선을 이렇게 일렬로 연결해 주는 게 저항의 직렬 연결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얘를 갖다가 이렇게 연결하는 아까 반으로 접어주는 거하고 똑같이 이렇게. 자, 도선을 갖다가 이렇게 아래 위로 연결하는 거예요. 아래 위로. 이렇게 연결. 이게 바로 뭐예요? 병렬 연결. 단면적이 굵어지고 길이가 짧아지는 병렬 연결에 들어가는 거고 얘는 단면적은 그대로인데 길이가 길어지는 무엇에 들어가는 거예요? 직렬 연결에 들어가는 거예요. 건전지 연결하고 저항의 연결하고 똑같아요. 그럼 여기에서 우리는 전기 세로의 기호를 이제 한번 볼게요. 기호. 복습하는 걸로 아까 한 번씩 봤어요. 자, 전지는 이렇게 나타나요. 건전지. 이렇게 동그라미 있고 이렇게 있을 때 얘가 플러스고 얘가 마이너스면 전지는 플러스는 길게 마이너스는 짧게 동그랗게 이렇게 나타난다.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나타내는 게 전지예요. 전지. 그러면 스위치는 어떻게 나타냅니까? 스위치는 열고 닫으니까 이렇게 나타납니다. 이렇게. 얘가 열려있는 상태. 얘가 닫혀있는 상태는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고요. 열려있는 상태는 이렇게 그려주시면 돼요. 스위치. 그 다음에 전구는 어떻게 나타냅니까? 그러면 전구는요. 포켓몬 비슷하게 이렇게 나타내주면 돼요. 이렇게. 전구. 그럼 이제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저항. 미끄럼통과 같은 저항은요. 위로 3개, 아래로 3개. 이렇게. 위, 아래, 위, 아래, 위, 아래. 이렇게 나타내요. 미끄럼통과 같은 저항. 자, 그 다음에 전류계는 암페어가 들어가는 직류형. 교류형은 이렇게 그리면 돼요. 교류형은 이렇게 물결 모양. 전압계는 직류형, 교류형. 그럼 우리가 뭐만 공부했다? 직류형만 공부해서 시험에 직류형이 나오니까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저항의 연결에는 몇 종류가 있습니까? 하고 보면 저항의 직렬 연결이 있고 병렬 연결이 있고 직렬과 병렬을 연결해서 혼합 연결이 있어. 근데 이제 시험 문제에서 학교마다 좀 다른데 보통 저항의 직렬, 병렬 나오는데 혼합 연결을 어렵다고 빼는 학교가 있고 혼합 연결을 같이 넣어서 나오는 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자기 학교 선생님의 성향이에요. 성향. 자기 학교 선생님이 뭐 하는 거예요? 혼합까지 내는 학교 선생님이 있고 혼합은 어려워. 직렬과 병렬만 낼게. 요거 직렬과 병렬만 내는 학교 선생님도 있어요. 그래서 저항의 연결에서 첫 번째 저항의 자, 저항의 직렬 연결은 그러면 쌤이 2개만 드릴게요. 이런 위, 아래, 이렇게 이렇게 나란히 연결되는 게 저항의 직렬이다. 저항의 직렬 연결. 그럼 저항의 직렬 연결은 뭐하고 똑같은가 하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물이 지나가고 있어요. 이렇게 수로에 물이 지나가고 있는데 물이 이렇게 지나가는 수로예요. 자, 그럼 물의 양이 이렇게 있는데 첫 번째 여기에 뭐가 있어요? 물레방아가 이렇게 있어. 첫 번째 물레방아가 있고 여기에 두 번째 물레방아가 이렇게 있어. 그럼 물이 지나가면서 첫 번째 물레방아를 돌리고 두 번째 물레방아를 돌리고 이렇게 지나가잖아. 그럼 첫 번째 물레방아를 돌릴 때, 두 번째 물레방아를 돌릴 때 이때 지나가는 물의 양 변함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게 바로 전류의 양이야. 전류. 물의 흐름이 전류의 흐름이잖아. 그렇죠? 그러면 저항을 직렬로 연결했을 때 여기가 첫 번째 저항이라고 보시면 돼요. 물레방아, 얘가 두 번째 저항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있어. 그럼 이 첫 번째 저항을 지나갈 때 물의 양, 즉 물의 양이 전류죠. 전류나 두 번째 저항을 지나갈 때 전류. 물의 무엇입니까? 흐름. 물이 흘러가는데 물의 양이 변함이 없죠. 그럼 물의 흐름이 전류의 흐름이니까 전류는 어떻다? 첫 번째 저항을 지나가거나 두 번째 저항을 지나가거나 요놈의 전류 값은 어떻다? 같다. 그럼 처음 들어왔는 거나 나중에 나갈 때는 그러면 전체 전류. 처음 들어올 때 전체 전류나 첫 번째 물레방아를 통할 때 전류나 두 번째 물레방아를 통할 때 전류나 나올 때 전체 전류는 항상 어떻게 하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전체 전류 I는
첫 번째 물레방아 첫 번째 저항을 통과할 때 전류 I1이나 두 번째 물레방아를 통과할 때 I2는 항상 어떻다? 같다. 됐어요? 됐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직렬형. 알겠지? 아, 물이 지나가는데 물이 지나가는 통로에 물의 양은 똑같은데 뭐가 있어요? 물레방아가 두 개 있어. 그럼 이 물레방아가 저항인데 뭐요? 물의 양은 변함이 없어. 물의 흐름. 물의 양이 변함이 없어요. 그게 바로 저항이에요. 그래서 저항을 직렬로 연결했을 때 문제푸는 포인트입니다. 무엇이 일정하다? 전류가 일정하다. 전류가 일정하다. 아하. 물의 양이 변함이 없어서 전류가 일정하구나. 전류가 일정해요. 이거 이제 뜻이 뭐예요? 하고 보면 전체 전류나 각 저항에 걸리는 전류의 값이 같다. 그래서 전류가 일정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고 보면 요겁니다. 첫 번째 저항에 걸리는 전류나 두 번째 저항에 걸리는 전류가 항상 1대1이다. 일정하다. 1대1이다. 항상 1대1입니다. 항상 같습니다. 1대1입니다. 이 뜻이에요. 자, 그 다음 이제 저항을 병렬로 연결했어요. 병렬로 연결했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하고 보면 물이 이렇게 지나가. 물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데 내가 여기에다가 장애물을 이렇게 설치했어. 장애물을 설치했어. 장애물을 설치하고 여기에다가 물레방 하나. 여기에다가 물레방 하나. 이렇게 설치했어. 자, 그럼 여기에서 물이 이렇게 들어오겠죠? 물이 이렇게 들어올 거야. 물이 들어오면 장애물이 있으니까 이렇게 나누어져서 들어가겠죠. 그쵸? 그래서 다시 물이 이렇게 합쳐져서 나오겠죠. 맞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자, 그림을 먼저 이해하시면 저항 연결 이해하는 게 훨씬 쉬워요. 보세요. 물의 양이 전체 전류야. 전체 전류가 들어와서 위아래로 나누어진 거야. 위아래로. 그럼 위쪽으로 흐르는 물의 양과 아래쪽으로 흐르는 물의 양을 더해줘야 전체 전류가 되겠죠. 그럼 위쪽으로 흐르는 물의 양 I1과 아래쪽으로 흐르는 물의 양 I2를 더해준 게 뭐가 돼요? 전체 전류가 돼요. 이게 바로 무슨 연결에 들어간다? 병렬 연결에 들어가요. 병렬 연결. 그죠? 병렬 연결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직렬 연결일 때는 전류값이 일정하지만 병렬일 때는 전체 전류는 각 전류에 합하고 같습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저항의 직렬 연결 나왔어요. 갑니다. 첫 번째 저항이라 해서 R1이라고, 두 번째 저항이라고 해서 R2라고, R2. 자, 그러면 첫 번째 저항에 걸리는 전압은 뭐예요? R1. 두 번째 저항에 걸리는 건 R2. 그럼 첫 번째 저항에 걸리는 전압은요? V1. 두 번째 저항에 걸리는 전압은 V2. 이렇게 투표를 약속했어요. 다른 거 없어요. 자, 그럼 저항의 직렬 연결일 때 무슨 값이 일정하다? 전류 값이 일정해요.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알 수 있는 거. 전체 전류는 I1이나 I2가 어때요? 항상 같아요. I3는. 저항의 직렬 연결. 그럼 이제 두 번째 무엇을 봅니까? 첫 번째 저항에 걸리는 전압과 두 번째 저항에 걸리는 전압은 저항에 비해 뭐합니까? V1 대 V2는 의미는 I1입니다. 자, 그럼 V1은 I1 곱하기 R1일 것이고 V2는 I2 곱하기 R2예요. 그런데 전류값이 똑같아요. 그럼 V1은 R1이고 V2는 R2니까 V1 대 V2는 뭐 하고 왔다? 저항의 비인 R1 대 R2랑 같아요. 저항의 비와 같습니다. 저항의 직렬 연결 끝. 이제 그러면 나중에 산수하는 문제는 계산으로 갈게요. 그다음 두 번째 저항의 정렬 연결. 자, 저항의 병렬 연결은 아래층 위층으로 연결해요. 위층의 한 놈, 아래층의 한 놈. 이렇게 위아래로 나란하게 연결하는 게 병렬 연결. 자, 그럼 병렬 연결일 때 전체 전류는 여기에서 들어가는 전류는 나누어진 전류의 합과 같다고 했어요. 여기에서 전체 전류 I는 위쪽에 흐르는 I1과 아래쪽에 흐르는 I2의 합과 같다고 했어요.
위쪽에 흐르는 게 R1, 아래쪽에 흐르는 게 R2. 그럼 위쪽에 흐르는 게 V1, 아래쪽에 흐르는 게 V2.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저항을 병렬로 연결시키는 경우, 자, 그럼 우리 강의실에 있는 이 전구는 전부 다 무슨 연결이다? 직렬이다. 그래서 한꺼번에 꺼지고 한꺼번에 켜잖아. 얘는 직렬이다. 근데 우리 강의실의 불을 내가 껐다 이렇게 지랄을 해도 다른 강의실에 영향을 미친다, 안 미친다? 안 미쳐요. 그러면 다른 강의실에서 나하고 무슨 연결이다? 병렬이다. 그럼 우리 집에 있는 모든 가전제품은 무슨 연결이 있어? 병렬 연결이 있어. 만약에 집에 있는 가전제품이 직렬이면 어떤 일이 생겨요? 내가 화장실 들어갈 때 불 켜요. 그럼 모든 가전제품이 온대요. 다 작동해요. 근데 화장실 불 거예요. 엄마가 내 화장실 불 건데 여러분 연락이 끊임하고 있는데 컴퓨터가 조용해져요.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우리 가정에서 사용하는 각 방에 있는 가전제품 전부 다 무슨 연결로 되어 있다? 병렬 연결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병렬 연결로 사용하는 이유는 무엇이 일정하기 때문에? 전압이 일정합니다. 알겠죠? 모든 가전제품을 콘센트에 꽂아서 사용할 수 있는 이유는 전압이 일정하기 때문이에요. 보세요. 자, 이렇게 콘센트가 있어. 자, 여기는 내가 TV를 연결했어요. 여기는 내가 컴퓨터를 연결했어요. 여기는 내가 냉장고를 연결했어요. 그러면 얘는 무슨 연결이에요? 병렬 연결이야. 병렬 연결이니까 TV한테도 220V가 걸리고 컴퓨터한테도 220V가 걸리고 냉장고한테도 220V가 걸려. 그런데 내가 TV를 켜거나 껐다고 해서 얘들한테 영향을 미친다, 안 미친다? 안 미쳐요.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방에 있는 전구는 직렬 연결이지만 여러분 방과 거실과 엄마 아빠 방과 드레스룸과 뭐 이런 것들 있죠. 베란다는 직렬이다, 병렬이다? 병렬이에요. 걔가 직렬이면 큰일 나요. 왜요? 내가 내 방에 불 켰어요. 그러면 우리 집에 있는 모든 방이나 베란다에 불이 다 켜져요. 근데 내가 불 껐어요. 그럼 우리 집에 있는 모든 가전제품이 조용해지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병렬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병렬 연결을 사용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고 보면 전압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대 공수가 항상 일대입니다. 항상 일대. 그럼 병렬을 연결했을 때 전압이 일정. 전압이 일정하니까 전류와 저항은 무슨 관계겠어요? 관계의 관계겠죠. 전압이 일정합니다. 자, 그래서 저항을 병렬로 연결했을 때 우리가 알아야 하는 거 그런가요? 전체 전류는 I는 각 저항이 걸리는 전류의 합과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전압이 일정해요. 그럼 전압이 일정할 때 전류의 I1 대 I2는 어떻습니까? I1 대 I2. I1은 R1분의 V1, I2는 R2분의 V2야. 그런데 얘가 일정해. 그러면 분의 1, 분의 1이니까 반비돼요. 그럼 I1 대 I2는 어떻습니까? 하고 보면 R1분의 1 대 R2분의 1입니다. 그럼 이렇게 공부하면 귀찮아요. 그래서 어떻게 공부하면 돼요? 우리는 이거를 머릿속에 I1 대 I2는 R2 대 R1입니다. 뒤집어버리면 돼요. 몇 줄. 뒤집어버리면 돼요. 이게 저항의 병렬 연결. 그러면 우리 일상생활에서 저항의 정말 연결을 이용해야 돼요. 저항의 직렬 연결을 이용해야 되는 게 누구입니까? 하고 보면 과전류가 흘렀을 때 문어가 있어요. 여기 콘센트가 이렇게 있어. 그럼 여기다 또 콘센트를 이렇게 연결해. 그럼 또 여기에다 콘센트를 이렇게 연결해. 이렇게 해서 여기에 콘센트를 이렇게 연결해서 여기에 가전제품, TV, 여기에 냉장고 연결해 놓고 그다음 여기에 콘센트를 연결해서 여기에다가 에어컨, 여기에다가 난로, 여기에다가 선풍기 이렇게 연결해. 그리고 여기에 또 무엇입니까? 예를 들어서 콘센트를 이렇게 연결했어요. 연결해서 여기에 또 이렇게 연결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이렇게 연결. 이런 식으로 막 문어발식으로 가전제품을 연결을 해요. 이런 식으로 연결하는 게 병렬이죠. 그럼 이렇게 병렬로 연결하면 뭐가 돼요? 과전류가 흘러. 그럼 이 과전류가 흘렀을 때 우리 집에 들어오는 모든 전원을 한꺼번에 차단해줘야 돼. 그래야 좀 불나는 거 막을 수 있어. 그래서
저항의 직렬 연결을 이용하는 경우가 누구입니까? 하면 가절류가 흘렀을 때 막아주는 틀즈. 우리 집에 가절류가 흐르면 그냥 아예 들어오는 입구에서 저는 딱 차단해 버리면 돼요. 그 다음에 무엇입니까? 그 다음 이제 좀 있으면 와요. 12월 되기 전에 뭐합니까? 나무라든지 이런 아이들 힘들어지죠? 크리스마스 트리의 키는 뭐예요? 수십 개의 무엇입니까? 전구. 이 장식용 전구가 수백 개가 되어 있는데 얘가 만약에 병렬이라면 그거 키고 끄는데 세월 다 가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직렬을 이용하는 거고 정확하게 정확히 병렬 연결을 이용하는 게 우리의 각 가정의 전기 배선도, 건물의 전기 배선도. 그러니까 가정이나 건물에 있는 전기 배선도. 가정이나 병원이나 학교나 등등등 이런 것들의 전기 배선도는 전부 다 병렬 연결. 그 다음에 병렬 연결이 일어나는 게 가로등. 가로등이 병렬이어야지 가로등 하나가 고장나도 나머지 가로등이 불이 들어올 수 있는 거죠. 그죠? 그 다음 아까 그려준 거. 뭐였죠? 아이? 어이? 아이? 어이? 아이 맞아? 아, 선생님 가끔가다 두고 헷갈려. 자, 요런 것들이 병렬 연결입니다. 바꾸시면 돼요. 됐죠? 자, 그럼 이제 내용은 여기까지가 끝이야. 그럼 이제 지금부터 뭐 한다? 실전 문제 풀러 가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봐요. 첫 번째 저항, 두 번째 저항이 나란히 연결돼 있습니다. 그리고 건전지가 이렇게 연결돼 있고 스위치가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있는데 첫 번째 저항이 얼마입니까? 하고 나와 있어요. 첫 번째 저항이 3ohm이래. 두 번째 저항이 6ohm이래. 그리고 전압이 얼마가 나오면 18V. 18V 훌륭해. 자, 3ohm과 6ohm의 저항에 18V의 전압을 걸어줬을 때 이제 첫 번째 문제 나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전체 저항은 얼마인지. 그다음 두 번째 전체 전류는 얼마니? 세 번째 3ohm에 걸리는 전압은 6ohm에 걸리는 전압은 얼마니? 자, 그럼 우리가 해야 되는 건 저항을 직렬로 연결했대요. 저항을 직렬로 연결했을 때는 무엇 하는 거하고 똑같다? 도선의 길이가 길어지는 거하고 똑같아요. 자, 직렬로 연결했을 때는 뭐가 있는 거하고 똑같다? 도선의 길이가 길어지는 거하고 똑같아요. 도선의 길이가 길어지는 거하고 똑같으니까 저항이 뭐 해지겠어요? 커집니다. 그럼 바로 뭐 해준대요? 도선의 길이가 길어지는 거하고 똑같으니까 저항 R은 첫 번째 저항과 두 번째 저항을 뭐 해주면 돼요? 더해주시면 돼요. 도선의 길이가 길어지는 거하고 같아요. 저항이 길어지니까 저항을 뭐 해주면 돼요? 더해주면 돼요. 직렬 연결할 때 무조건 저항을 뭐 하면 되는구나? 더하면 되는구나. 3 더하기 6. 9옴 이렇게 하시면 돼요. 9옴. 자, 그럼 이제 전체 전류를 전류는 일정하다고 했는데 전체 전류는요? 전체 전류를 구하기 위해서 뭘 기억해야 돼요? 오음의 법칙. 뭘 기억해야 된다? 오음의 법칙. 자, 저항의 직렬과 병렬 모두 이런 문제를 풀기 위해서 우리 머릿속에 기본으로 누가 들어있어야 됩니까? 오음의 법칙. I는 얼분의 V입니다. I는 얼분의 V. I는 얼분의 V예요. 그럼 이제 봐요. 전체 전류 I는 얼분의 V야. 전체가 아까 보였는데 9ohm분의 18V야. 그럼 몇 암페어다? 2암페어. 2암페어. 그럼 이제 문제 풀어. 쌤, 3ohm에 걸리면 전압 구하래요. 그럼 전압 V는 I ohm이잖아요. 그럼 I가 어떻게 돼요? 전류값이 같다고 했어.
그럼 무슨 말입니까? 이 전체 전류값이 여기 그대로 걸린다는 거야. 2A 전류값 같다 이 말이야. 전류값 같다. 자, 그럼 이제 V는 뭐합니다? V는 무엇입니까? V는 I 어리죠. V는 I 어립니다. 자, 그럼 이제 3홈에 걸리는 거 갑니다. 이 3은 얼마? 6V. 그 다음 얘는 6이 12V. 그럼 둘이 더해요. 둘이 더했더니 뭐예요? 6V, 12V 더해줬더니 18V 나오죠. 아, 그럼 내가 산수 맞겠구나. 이렇게 확인하시면 됩니다. 이게 저항의 직렬 연결입니다. 됐지? 자, 그럼 이제 저항의 직렬 연결 계산 문제 여러분 바로 풀어요. 똑같은 문제 12번에 있어요. 그대로. 그래서 일부러 안 적어도 된다고 했어요. 12번 문제 그대로 한번 풀어줬어요. 그럼 여러분 그대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그럼 답 다 나왔죠? 자, 두 저항에 연결되는 전류의 세기는요, 2A라고 해주시면 되고, 자, 4옴에 걸리는 전압은요, 2A 곱하기 3옴에서 6V. 자, 3옴과 6옴에 걸리는 전압의 B는요, 저항의 B하고 똑같죠? 저항이 몇 대면? 1대 2. 전압도 몇 대면? 1대 2. 그래서 전압의 B는 저항의 B하고 똑같아요. 그러면 저항의 직렬 연결 끝! 자, 그럼 이제 병렬 연결 가서 샘플도 풀고 밑에 있는 문제 풀어보라고 할게요. 그럼 병렬. 위층 아래층으로 이렇게 나누어져요. 이렇게 나누어져서 자, 똑같이 18로 걸었어요. 그리고 얘가 3옴이고 얘가 6옴이고. 자, 아까하고 똑같아요. 숫자는 뭐 문제 만들어 계시는 분 마음이니까 직렬하고 병렬하고 숫자 똑같이 주면서 무엇을 묻는가 하면 첫 번째 전체 저항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전체 걸리는 하고 물었어. 그 다음 세 번째 3옴에 걸리는 전류 그리고 6옴에 걸리는 전류 이렇게 합니다. 자, 병렬 연결일 때 전체 저항을 구하래요. 그럼 이제 갑니다. 저항의 병렬 연결은 뭐하고 같습니까? 하고 보면 우선에 단면적이 굵기예요, 굵기. 단면적이 커지는 거야. 단면적이 커져서 저항이 뭐해진 것 같아요? 작아지는 것 같아요. 단면적이 커져서 저항이 작아지는 것하고 같은 게 무엇입니까? 저항의 병렬입니다. 그렇다면 전체 저항은 어떻게 됩니까? 전체 저항은 각 저항의 역수의 합이에요. 각 저항의 무엇의 합? 역수의 합. 그래서 전체 저항 분의 1은 저항이 작아집니다. 분의 1은 첫 번째 저항분의 1 더하기 두 번째 저항분의 1입니다. 전부 다 역수예요. 역수. 전체. 그러면 이렇게 나오면 전체 저항분의 1은 첫 번째 저항분의 1 더하기 두 번째 저항분의 1 더하기 세 번째 저항분의 1. 그럼 병렬을 많이 연결하면 많이 연결할수록 전체 저항이 뭐해지겠어요? 작아지겠죠. 그럼 전체 저항이 작아지면 전체 전류는 뭐해지겠어요? 커져요. 과전류가 흘러서. 그래서 문어발식으로 연결하면 뭐합니까? 화재가 발생합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럼 이제 전체 저항 갑니다. 전체 저항 R분의 1은 R1분의 1 더하기 R2분의 1이래요. 그런데 이렇게 계산하려고 하니까 실수가 많아. 그럼 우리 인간들은 뭘 쓰겠어요? 잔머리를 써요. 잔머리를 씁니다. 여러분 수학 배웠어요. R분의 1은 R1분의 1 더하기 R2분의 1이에요. 그럼 얘를 뭐 합니까? 통분해요, 통분.
통분합니다. 그럼 분모를 뭐 해주면 돼요? 곱해주면 되죠. 맞죠? 그리고 여기는 뭐 하면 돼요? R2 곱해주고 여기는 R1 곱해주면 되죠. 이게 R분의 1이야. 그럼 얘를 뭐 해주면 돼요? 뒤집으면 되죠. R은. 그래서 뭐 합니까? 더하고 뭐 하세요? 곱하세요. 이렇게 공식이 나와요. 이 공식. 이 공식을 써먹는 이유가 요거 수학에서 통분해서 이렇게 나온 거야. 그래서 전체 저항은 각 저항의 역수의 합 전체 저항 이렇게 되는데 우리는 전체 저항할 때 이렇게 계산하기 귀찮아. 그래서 우리는 공식을 뭐 했다? 통일했어요. 전체 저항 R은요. 더하시고 뭐 하세요? 곱하세요. 이렇게 정리를 해버린 거야. 그럼 이제 쉽게 나와요. 3 더하기 6분의 3 곱하기 뭐예요? 6이에요. 그러면 얘는 얼마 나옵니까? 9분의 10합이니까 몇 옴이 나와줘요? 2옴이 나와주죠. 자, 그럼 이제 전체 전류 갑니다. 전체 전류 I는요? 얼분의 V네요. 됐어요. 얼마라고? 2옴분의 18V. 그럼 몇 암페어다? 9암페어. 9암페어. 자, 그럼 여기에 전체 전류가 얼마가 흐른다? 여기에 흐르는 게 9암페어가 흘러요. 9암페어가 흐릅니다. 그럼 이제 나눠줘야 돼요. 3옴에 걸리는 전류하고 6옴에 걸리는 전류는 얼마니? 그런데 이제 문제품 포인트가 이거야. 병렬력 연결했을 때 무슨 값이 전부 다 같다? 전압값. 이게 문제품 포인트야. 전압값이 같아요. 그럼 병렬 딱 나오면 적어요. Li 18V, Li 18V. 이렇게 적어줘요. 전압값이 일정해. 전압이 일정해. 그럼 이제 전류 나왔네요. 3옴에 걸리는 전류 I1은 R1분의 V1. I2는요, R2분의 V2. 그럼 I1, 3옴에 걸리는 I는 3분의 18V니까 얼마가 되겠어요? 3옴분의 18V는 368V입니다. 그 다음 6옴에 걸리는 전류 I2는요, 6옴분의 18V니까 638에서 3.8. 그럼 여기에는 9암페어가 걸립니다. 여기에는 3암페어가 걸립니다. 합쳐지니까 9암페어. 똑같아요. 오, 그럼 이제 B는요? 잘 보세요. 저항의 B는 1대2예요. 근데 전류의 B는 2대1. 따라서 저항과 전류는 뒤집어지는 겁니다. 저항과 전류는 이게 병렬. 자, 그럼 여러분 교재에서 병렬 연결 문제 13번 바로 풀어보세요. 자, 13번은 숫자가 훨씬 작죠? 얘를 뭐로 바꾸면 돼요? 6V로 바꿔주면 돼요. 6V. 그럼 여기에 뭐가 들어가면 돼요? 6V 들어가고, 여기에 뭐가 들어가면 돼요? 6V 들어가면 돼요. 그럼 이제 됐네요. 들어가는 암페어는 3, 2, 6해서 2암페어. 6이는 6해서 2암페어. 그럼 전체 전류는 3암페어. 이렇게 나올 거예요. 자, 그럼 문제 갑니다. 3옴과 6옴에 걸리는 전압은 6V로 같다. 연결 연결일 때 전압이 같아요. 그럼 3옴에 흐르는 전류의 대기는 3옴분의 6V니까 2A. 그리고 3옴과 6옴의 저항에 흐르는 전류의 비는 저항이 1대1이니까 전류는 2대1. 이렇게 줍니다. 그래서 저항을 직렬로 연결하면 전체 저항이 커집니다. 전체 저항이 커지니까 뭐 하는 거예요? 전체 전류는 일정한 게 직렬 연결이고 병렬로 연결하면 시험 문제 많이 나와요. 전체 저항은 병렬로 연결하는 가전 제품의 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전체 저항은 줄어듭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저항의 병렬 연결에서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해요. 저항의 병렬 연결에서 뭐가 증가하면 병렬 연결하는 가전 제품의 수가 증가합니다. 저항의 병렬 연결에서 병렬을 연결하는 가전 제품의 수가 증가하면 전체의 저항은 점점점 뭐해집니까? 연결한 만큼 감소해요. 대신에 전체의 전류는 뭐해져요? 점점점 커집니다. 그래서 과전류가 흘러서
화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돼요. 그죠? 자, 그러면 나머지 문제 마무리 들어갈게요. 같이 보면서 마무리합시다. 저항의 연결 봅니다. 저항 R1과 R2가 직렬로 연결되어 있을 때 각 저항의 흐르는 무엇이 일정하다? 전류가 일정하다. 이렇게 얘기해줍니다. 그다음 두 번째, 직렬로 연결한 저항이 많아질수록 전체 저항은요? 직렬로 연결한 저항이 많아질수록 전체 저항은요? 커지겠죠? 커집니다. 그 다음에 저항 R1과 R2가 병렬로 연결되었을 때 무엇이 일정합니까? 전압이 일정합니다. 해주시면 돼요. 전압. 그리고 병렬로 연결한 저항이 많아질수록 자, 병렬로 연결한 가전 제품의 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전체 저항 계속 뭐요? 전체 저항 R은 R1분의 1 더하기 R2분의 1 더하기 R3분의 1 더하기 R4분의 1 자꾸 분의 1 분의 1로 줄어드니까 점점점 줄어들겠죠. 그럼 상대적으로 전류는 뭐해진다? 커지는 거죠. 그래서 전체 저항은 병렬로 연결하면 전체 저항은 감소합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에서 사용하는 전기기구는 모두 무슨 연결되어 있다? 병렬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11번 볼게요. 저항의 직렬 연결에 대한 설명인지 병렬 연결에 대한 설명인지 써달래요. 각 저항에 걸리는 전압이 같다. 전압이 같다. 병렬이라고 적어주십니다. 병렬, 병. 그 다음 전류의 세기가 같다. 직렬이라고 보시면 돼요. 전류의 세기가 같다. 직렬. 그 다음 저항의 수가 증가할수록 저항이 커진다. 저항의 수가 증가할수록 저항이 커진다. 직렬. 연결하면 저항의 수가 증가할수록 저항이 작아진다. 병렬. 다음 14번. 병렬로 연결해서 사용하는 것은요. 바로 전기 대선도나 멀티탭이나 가로 등이죠. 그래서 기역, 리을, 비읍, 골라가가 답이에요. 그럼 15번. 가정에서 사용하는 전기기구들은 병렬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 그다음 연결하는 전기기구마다 각각 다른 전압이 걸려요. 아니요. 전압이 일정해야 돼요. 전압이 다르면 가전제품 작동 안 해요. 전압은 일정. 그다음 모든 전기기구에 같은 세기의 전류가 오른다. 아니요. 전기기구의 저항에 따라서 전류의 세기는 달라집니다. 그래서 모든 전기기구에 같은 전압이 걸리는 건 맞지만 같은 세기의 전류는 절대로 아닙니다. 그 다음 전기기구 한 개만 사용할 때에도 모든 전기기구의 전원을 켜야 된다. 아니요. X. 됐습니까? 이렇게 해서 뭐 합니까? 오늘 수업하는 거 마무리할게요. 그럼 진행하려고 국제에서 68쪽에서 71쪽까지 국제해 오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풀다가 안 풀리는 거 있으면 별 달아와요. 다음 시간에 질문 받아드릴게요.